아파트에 뛰어내리겠다고 옷 매달고 진짜 무슨 라푼젤처럼 네. 그렇게 해서 뭐 119가 오고 이랬다는 학부모님도 제가 사연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박 빚을 지게 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안 갚아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성매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고.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요새 아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관한 이야기예요. 청소년 도박이 2018년 이후에 굉장히 급증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7,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청소년이어서 아직 이렇게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건은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지? 바카라라는 거 아세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온라인 도박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그런 게임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마약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한번 접하면 끊기가 너무 힘든 그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 마약을 접하는 것은 성인 시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 도박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심각해요. 네. 제가 또 소년 사건 많이 하는데 제가 접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채팅을 통해서 어떤 성인 남성이 도박 한번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좀 놀아봐 이러면서 10,000원을 그냥 줬대요. 네. 그 길이 도박 중독의 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냐면 돈을 막 거액을 걸고 하지 않잖아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갖다 팔아요. 네네. 중고, 당근 이런데 엄마 안 계실 때.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돈을 쏴줘요.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거 온라인 게임처럼 하는 그 도박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쩐주가 되는 거예요. 쩐주가 되기도 하고 돈을 이렇게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개인 간의 사채도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네. 학원 선생님한테 돈 빌리고 네. 학교 선생님한테 돈을 빌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게 한 번 이 돈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꽂히는 맛? 이게 엄청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충동, 그 강렬한 때문에, 쾌감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걸 맛보면 계속 이게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 도박이 그냥 도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2차, 3차 추가 그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연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 물건을 내다 파는 것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팔기도 하고 또 그리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 친구들은 성매매를 하고 내 친구를 성매매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 사기 같은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중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네. 이 금융 범죄로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고 눈에 보이는 친구보다는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를 해서 지방으로 가출하고 그 친구들과 범죄에 빠지고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1인당 이게 그 작년에 조사한 내용인데 1인당 도박 빚인가 이게 78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몇백만 원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평균적인 거고 몇백만 원에서 심각하게는 정말 억대까지도 빚을 지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도 한 몇천만 원의 빚을 아이가 이렇게 지게 됐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처음에 들어요. 이제 뭐 인스타 친구라고 전화 와가지고 돈 얼마 갚아주세요. 그럴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갚아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미 그랬을 때는 심각한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잖아요. 네네. 휴대폰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가출하는 친구들에게도 휴대폰을 뺏을 수가 없는 게 연락이 안 돼요. 네. 집을 나가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푸념섞기.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막으려면 얘를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 24시간 거잖아요. 감시해도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집- 구멍이 있겠죠.
아파트에 뛰어내리겠다고 옷 매달고 진짜 무슨 라푼젤처럼 네. 그렇게 해서 뭐 119가 오고 이랬다는 학부모님도 제가 사연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박 빚을 지게 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안 갚아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성매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고,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 도박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커뮤니티? 이런 걸로 묶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너무 심하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오사라비 작가님 진작에 책 내셨잖아요. 네, 도박에 빠진 아이들 이런 책도 냈는데 진짜 이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진짜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가는 그 시간에도 한 판을 하고 오고 충분히 맞아요. 5분 뭐 몇 분 안에 다 끝나니까요. 어떤 거는 뭐 몇 초 안에 끝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정말 부모들이 아무리 24시간 감시를 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막아야 될까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도박 자체를 합법화해주고 청소년이 하는 것은 엄금하는 형태. 네, 맞아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고요. 뭐 범죄를 처벌하되 청소년을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이 도박을 권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엄벌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려고 하죠. 네, 네. 근데 이 청소년들은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상담사, 이 문제는 또 약간 논외이긴 한데 이런 도박을 하는 친구들을 상담해줄 상담사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청소년 상담사라는 직군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아주 뭐 높은 자격 퀄리티를 요구하는 직종이라 가지고 학교 안에는 도박을 상담해줄 상담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엄마한테 알려지기 전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박을 치유하는 그런 무슨 기관이 있더라고요. 치유 예방원인가 뭐 이런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도 전혀 이 도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또 다른 문제 제시해드리면 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가 여가부입니다. 네. 예, 근데 청소년 정책을 하는 그 과의 여러 업무 중에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한 페이지가 청소년 도박 문제가 관여돼 있어요. 근데 사실 검찰이 도박 문제, 경찰이 도박 문제 전반을 거쳐서 보면서 청소년 도박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굉장히 큰 위원회거든요. 그 각 부처의 차관급이 와서 논의하는 거기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논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약간 생뚱맞아 보였어요. 청소년 정책 전반을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저는 청소년 정책 부서가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 청소년청 뭐 이런 거 아동 뭐 청소년청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하게 저희가 몇 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제 성 문제, 그 다음에 성행동 문제죠. 그리고 하나는 또 마약 문제, 청소년 도박 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범죄가 아이들이 이런 거에 빠지는 거에는요 뒤에 검은 손이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자유를 막 주고 이 사람들만 처벌하는 형태로가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 절대로 엄금하는 형태로 조금씩 자유를 열어주면서 그것이 절제가 되고 충분히 훈련되도록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배제시키는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검은 손, 이게 범죄 조직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대부분 성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이 범죄를 정말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들이 같이 이것들을 보면서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가부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실은 답답하죠. 답답해요, 정말. 저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우리 청소년 범죄 정책이 구멍이다, 구멍. 너무 큰 구멍이죠. 너무 큰 구멍이고 이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5년 새에 벌써 이게 몇
몇백 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게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요 걷잡을 수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이들이 다 그렇대요.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하면 진짜 이거 안 돼라는 생각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사실 약간 어. 교육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해도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예, 심지어 맞아요. 제가 아는 그게요. 학원 선생님께 그 얘기도 들었어요. 답안지 보면 안 돼. 왜 안 돼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이런 뭐 얘기를- 시험이 필요 없겠네요? 답안지 보고 그냥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엄마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진짜요? 저는 우리 애한테 한 번도 안 충격이네요. 된다는 말을 해서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뭔데 보지 말라고 하세요?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이 있긴 있나 봐요, 정말. 그래서 많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말라고 안 된다는 말을 집에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안 된다는 말까지 못 하게 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쳤을 때 왜 안 돼? 나한테 설명해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 피해를 줘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피해를 주게 되는데 지금 단계는 아니니까 나 막지 마. 이렇게 할 때 부모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부모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도박 문제는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제가 소년법정 가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휴대폰 보호관찰관이 검사할 때 도박 앱 깔지 말 것, 이제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 검사에 응할 것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보호관찰관 만날 때만 지우고 간대요. 그럼요. 애들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거 너무 쉬운 거고 애들한테는 정말 누워서 떡먹기 같은 그리고 일인데. 저희 방송을 혹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될 것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 요새 라디오 광고도 나오잖아요. 불필요한 돈을 자꾸 요구한다거나 그렇죠. 자꾸 숨기는 게 생길 때부터 벌써 염려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SNS 과우전증도 그렇지만 우울증 갤러리나 네. 이런 도박 앱이나 이런 것들, 인스타 과하게 하는 거, 인스타를 통해서 원거리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로부터 가출을 종용받거나 범죄를 종용받거나 뭐 도박을 소개받거나 이런 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이 활성화된 이 시대에 정말 정글 같은 그런 곳에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2018년부터 청소년 마약과 청소년 도박이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 그 책임 없이 자기 권리만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여기저기서 이런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식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부모가 교육시키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도박이나 마약은 부모님이 잘 관리하셔도 한 번 이제 잘못 삐끗하면 실수로라도 하면 중독이 되기 너무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사회에서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물론 보호돼야 되지만 이 범죄들로부터는 아이들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이제 부모가 내 자녀를 지키지 않으면 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정글 같은 시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슬픈데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어요. 우리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네. 이 흐름을 만들어 가야죠. 네, 뭔가 필요하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나서서 법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진짜 저는 아동 청소년청 이런 거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